우리가 이제 모여서 경전 가지고 양심 얘기 홍익학당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진리를 공부하는 건 참 허무하죠. 그래서 이 홍익당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양심 세상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 하나도요.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또 사고를 해야 되는지 다 익혀야 됩니다. 익힌다는 거는 끝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답이 나오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동서양 철학 강의할 수 있는 건요. 제가 한 30년간 시행착오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들은 좋은 결과만 바라지 시행착오 없이 실패하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해서 보여달라. 서로 다 그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지금 중국도 못 따라갑니다. 중국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지금 답을 찾아가는데요. 정치 경제적인 답을요. 한국은 여전히 실패하면 나고다. 실패하면 나고다. 한 번에 성공해봐라. 이런 무리한 이런 압박들이요. 이런 정책에 있어서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심리들이 한 번에 성공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고 시행착오하고 또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끝내 성공시키는 이런 스토리들을 좋아하지 않고요. 한 번에 성공해라. 안 그러면 너의 경쟁자들이 지켜보겠다. 다 너를 뜯어먹을 것이다. 정치건 교육이건 경제건 저는 다 지금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저희부터 깨자고요. 시행착오를 당당히 하고 당당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저부터 뭐 한번 그 대학 졸업한 이후 내놓을 것이 없이 거의 뭐 이렇게 시행착오만 계속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당당해지더라고요.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나도 빨리 성공해서 저 대열에 합류해야 되는데 성공자의 대열에 합류해야 되는데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또 우리 부모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자라는데 한 번에 성공해서 낙오하지 않고. 근데 한 10년 낙오를 해보니까요. 이제 거기서 여유가 생겨서 이제 뭐 있나 하고 허심탄회하게 때 오히려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그동안 시행착오했던 것들이 또 이제 승화되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별거 아닌 경험이지만 우리 국민도 이제 당당해지고 낙오자들을 비난하기보다 너는 거기서 또 뭘 배우고 있니? 이렇게 봐주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의식개혁이 필수입니다. 똑같은 현상 놓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해지자.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자. 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최저임금 10,000원 빨리 어떻게 보여줘야겠다 하는 마음에 급하신 마음에 그 최진영 씨가 지적했잖아요. 이거 아무 조사도 없이 한 짓이다. 문재인 정부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답을 못 하더라. 왜 이 시급을 이 정도 비율을 올렸고 왜 10,000원이 돼야 되는지 아무도 답을 못 하더라. 그럼 그거는 사실은 생색내기였다는 측면이 강한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건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여론을 들으면서 빨리빨리 시행착오를 통해 답을 찾아가라. 시행착오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문바라고 비판하는 분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정부가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호를 왜곡시켜버려요. 국민들의 신호를 정확히 들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반성할 수 있는데 신호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잘한다, 잘한다.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놈들이 있다면 그거는 기레기에 속았거나 기레기의 주장이거나 그리고 아니면 저기 자한당의 주장이다. 무조건 이렇게 몰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다 왜곡시키니까 국민들이 열받죠. 난 지금 힘들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가 자한당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그 전에 겪던 일 아닌가요? 지난 정권 때 우리가 힘들어서 정부 비판만 하면 다 뭐가 됐죠? 빨갱이가 됐어요. 종북이 됐어요. 그런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게 싫다고 촛불을 들고 이 정권을 교체했는데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의 보람도 없이 또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안 된 거죠. 또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나랑 다르면 다 적으로 봅니다. 적폐다. 그래서 제발 정부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시라. 국민의 신호에 민감해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 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얘기만 들어도 전혀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감독도 뉴스 보고 알았대요. 단일팀이 됐다는 걸. 어떤 선수들이나 이런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교감 없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다라고 이러지만 마라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대안을 내놔. 단일팀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소통하고 하더라도 소통하고 하라는 게 답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일 리가. 소통이 답일 리가. 소통을 참 무시하십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요, 가정에서도 분명히 소외되어 계실 겁니다. 가족들이 뭘 원하든가요? 큰 거 원하든가요? 소통을 원합니다. 소통을. 내 속 좀 알아달라는 거 원하는데 이 정부는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 어머니들 또 위기에 몰아넣었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영어 방과후 영어 교육 못하게 하겠다. 그거 영어 배워서 못해. 그거 해서 영어 안 늘어. 이게 꼰대 마인드입니다. 왜 거기에 어머니들이 목맬까요? 좋은 학원은 못 보내줘도요. 거기라도 보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쟁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도 헤아려 주지 않고 야, 그 정도 해서 영어 못해. 하지 마. 그럼 뭐예요? 결국 비싼 학원 다니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할 거면 비싼 학원 다녀. 이거 지금 뭐 밥 못 먹어? 고기 먹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꼰대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저항하고 양심의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국민들도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꼰대 잘못이야. 우린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같이 잘못이에요. 신호를 보내지 않았잖아요. 나는 이 상황이 싫다. 강렬하게 저항한다. 내가 주권자다. 이런 신호를 보내야죠. 그걸 중간에서 막고 있습니다. 빠 집단이. 이래서 비방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저희가 이 얘기 끝내고 저 쉬는 시간에 한 중소상인의 지금 기사를 봤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부가 하는 정책이 100%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면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 자영업자들이 안정될 때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추가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다. 저희 아까 나눴던 얘기죠.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다짐해도 안심할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 마음을 안심시키지 못하면서 끌고 가겠다는 게 어떻게 그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겁니까? 상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력하게 심어주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일반 시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답을. 그나마 먹고 살 만한 중소상인들에게 너희가 좀 희생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불만을 또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즉 이건 자한당한테 속아서 이럴 거야. 기레기들한테 속아서 이럴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제발 보듬고 안고 가는 게 정부 역할 아닌가 싶다. 그러면 최저임금 10,000원도 언젠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분들이라고 그거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같이 살자는 거죠. 같이 살자.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신뢰, 공정, 그쵸? 소통. 지금 이 정부가 자꾸 무시하는 게 이것들이에요. 공정, 신뢰, 소통, 배려. 이번 아이스하키 팀 얘기도 또 일방적으로 너네가 희생해. 너네 원래 메달권 아니었잖아. 니네 원래 출전도 못할 애들을 나가게 해준 거잖아. 그거 믿고 열심히 또 올림픽 한번 뛰어보겠다고 열심히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도 지금 위로하는 말, 배려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네 원래 아니었잖아, 메달권. 너네 원래 출전할 애들 아니었잖아. 자, 단일팀 해봐. 얼마나 좋니? 너희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극복할 수 있어. 누가 그거 극복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선수들이? 왜? 선수들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해라. 자, 지금 단일팀 해가지고 재미 볼 사람은 누구죠? 지금 정부밖에 없습니다. 왜? 역사상 단일팀에서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됐나요? 다 그냥 일방적으로 또 정치 몰입애들이 이용해 먹고 버리고 이용해 먹고 버리고 남북의 정치 몰입애들이 이용해 먹고 버리고 이용해 먹고 버리고 계속 반복인데 국민들이 뭘 가지고 지금 단일팀 때문에 희생할 만하다라고 느낄까요? 그럼 그걸 보여줬어야죠, 그동안. 단일팀이라면 그건 엄청난 일이지. 그전에도 이거 했을 때 남북이 엄청나게 변했지. 그 정도면 내가 희생할 만하다. 이런 어떤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안 돼 있는 분들이 야, 지금 너무 좋아. 모양 너무 잘 나와, 지금. 지금 단일팀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 대통령 얼마나 좋겠니? 전 세계 정상들이 보는 데서 단일팀을 만들어내서 아주 구국의 영웅, 민족 통일의 영웅 선봉에 서지 않겠냐? 쇼를 자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짓 좀 하지 마시라. 니네가 좀 희생해. 지금 너무 좋거든, 니네가 희생해. 본인이 좋으신 거죠, 본인들이. 거기에 또 통일 프레임에 넘어가서 통일하면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통일, 그래, 희생해야지. 또 똑같습니다. 반대쪽에는 반공, 그러면 반공에 모든 게 걸리면요. 반공 그러면 또 이제 사고 정지되는 분들이 있어요. 반공해야지. 희생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당하고 살 거냐는 거죠. 우리 여기 모여서 몇 명 안 되지만 그런데 당하지 않겠다는 걸 다짐하고 빠짓하지 않겠다. 기존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겠다. 즉 소수를 위한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겠다. 오로지 양심 하나 믿고 가겠다. 나의 알량한 양심이 아니라 내 양심이 자명해야 내가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자기 양심 때문에 목숨 바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 알량한 양심 때문에 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 비해 독재 정권 그런 민족이 이기 때마다 알량한 양심 따랐던 사람들이 폭탄 던졌고 자기 몸 바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알량한 양심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국익을 위해라라고 하는 사람 치고 사기 안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치인들.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죽여버립니다.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가 없어요. 국민이 좋아야 국익인데 국민이 나라인데 국민은 빠지고 국가를 위해서 니네가 희생해라. 그럼 결국 누가 재미 본다는 얘기죠? 명분은 국가를 위해서지만 재미는 본인들이 보는 거예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그 사람들 좋으라고 지금 정책을 계속 그분들 입맛대로 만들어가면서 국민들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갑자기 공시생들이 목숨 걸고 자기 생을 걸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 하나 가지고 뭐 그래. 시험 떨어지면 자살합니다. 꽤 자살합니다. 저희 고시원에 저도 그쪽 공부해봤더니 자살해요. 저희 친척도 또 갔어요. 몇 갔어요. 우리 집집마다 있을걸요. 뒤져보면. 뭐 그걸로 그래. 그럴 일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지금. 현재 이 젊은 세대들의 삶에서는요. 지금 유일한 탈출구일 수도 있어요. 이 시험이. 공무원 시험 하나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시험 앞두고 일방적으로 유예기간도 안 주고 직업 상당사는 25점 더 줄 거야. 딸 수도 없어요. 기간이 안 맞아요. 이런 일들을 탁탁 저지른다는 게 이게 되게 작은 일 같죠.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면 다 같은 꼰대인 거예요. 지금 갑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살만해 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니네 몰라. 나는 살만하니까. 너네도 열심히 살아서 나처럼 돼. 이게 꼰대 마인드입니다. 자기들이 좋은 시대 만난 거 모르고요. 노력을 더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너넨 노력을 안 하고 게으르고 안목이 좁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부터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무슨 선진국이고 무슨 민주세상 아무리 부르짖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시위하고 여러분 별짓 다 해보세요. 끝나고 나면 항상 재미는 소수의 기득권들이 누립니다. 국민들은 계속 들러리만 하고 있어요. 정권 창출에 들러리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건가? 언제쯤이면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만들 수 있고 국민 눈치 보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계속 화두로 품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내 삶에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저희 홍익당 당원분들은 그런 일에 선봉에 서실 분이라고 믿고 이런 말씀 또 드려옵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